정말 지겹게도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해온 북한.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급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고 싶었죠. 그래서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려 합니다. 단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88올림픽을 국제 무대 데뷔전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1964년 도쿄올림픽을 전후 복구를 완벽하게 하고 국제사회 복귀전으로 삼아 7, 80년대 경제 호황기를 이끈 일본처럼요. 앞서 80년 모스크바는 자유진영이,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공산진영이 참가를 보이콧하며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던 것에 반해 88 서울올림픽은 양쪽 진영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올림픽이어서 상징성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88올림픽 개막 행사는 전세계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며 사상 최대였죠. 참가국 인원도 역대 최다였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너무나 명확했던 88올림픽이 너무나 불편한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북한은 이 88올림픽 개최를 막고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먼저 자국 언론을 통해 88올림픽을 반대하고 폄훼하는 성명을 발표하죠. 하지만 북한 언론을 누가 봅니까? 그러자 자신의 공산진영 동맹국들에게 연락을 돌리죠. 그중 미국을 가장 싫어했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가장 먼저 도와줍니다. 야, 너네도 껴달라 그래. 카스트로의 조언에 따라 서울올림픽이 아닌 조선올림픽, 평양, 서울올림픽 등의 명칭으로 88올림픽을 평양과 서울에서 공동 개최하고 TV 방영권, 입장권 수익을 5대5로 나누자고 생떼를 부립니다. 당시 계획된 경기는 1300개였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북한을 포용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 경기 중 일부는 평양에 할애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 5대5 공동 개최는 선을 세게 넘은 거죠. 북한의 생떼에 기가 차서 바로 거절. 그러자 북한은 다시 한번 공산권 국가들에게 서울올림픽 보이콧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불참했던 터라 공산권 국가들은 88올림픽 참여에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공산권 국가의 큰형님인 소련과 중국도 아니고 잘 사는 동독도 아닌 북한이 보이콧을 하자고 해서 같이 할 나라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북한. 때를 써도 안 돼. 친구들도 내 편 안 들어줘. 북한은 이제 지들이 잘하는 짓을 계획합니다. 바로 테러와 대남 도발.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6년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를 했던 북한은 더 충격적이고 세계 사회를 흔들만한 테러를 계획합니다. 바로 여객기 폭파. 한국은 반도국가이지만 위에 있는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처지입니다. 때문에 88올림픽에 참여하는 각국 선수단과 고위 인사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은 모두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렇기에 여객기 테러로 긴장감을 조성해 88올림픽 참여와 한국 관광객을 축소시킬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못돼먹은 생각이죠. 북한은 해외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를 평양으로 소환, 남한의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김승일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해외에서 여러 공작 작업을 해왔던 베테랑 간첩이었고, 김현희는 평양 외국어대학을 다니고 북한 선전영화도 찍었던 엘리트 출신이었죠. 18살에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군부대에서 혹독한 군사 훈련과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16km를 뛰어다니고 70kg 바벨을 머리 위로 들 수 있으며 권총 사격이 능한 살인병기로 길러지죠. 북한 소행의 테러임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김일성은 하이야 시니치, 김현희는 하이야 마유미로 신분을 위장하고 부녀관계라는 설정을 한 상태로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 여기서 다른 북한 간첩에게 테러에 쓰일 액체 폭탄과 기폭장치, 휴대용 라디오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을 때 폭파의 주범이 북한인 것을 감추기 위해 자결용 청산가리 앰플도 함께 왔죠. 얘네는 뭐만 하면 자결하래.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를 거쳐 이라크 바그다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87년 12월 29일 대한항공 보잉 707기에 탑승하여 아부다비에서 내립니다. 이때 내리면서 수화물 선반 안쪽에 휴대용 라디오로 위장한 액체 폭탄을 깊숙이 숨겨둡니다. 9시간 뒤에 터지도록 설정한 타이머를 누른 채로요. 당시에는 이런 수화물 관리와 검사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기에 이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고, 중동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와 승무원 115명이 탑승한 채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승일과 김현희는 아부다비에서 로마행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 거기서 북한 간첩과 외교관을 접선하여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부다비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
바레인편 출국 절차가 강화되어 위장 여권이 들킬 위험이 있자 플랜 B로 바레인을 거쳐 로마로 가기 위해 바레인으로 갔죠. 그때 9시간이 지난 후 버마 상공에서 칼기가 폭파됩니다. 북한과 88 서울올림픽 개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중동 건설 노동자와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죠. 전 세계는 이 테러에 집중하고 각 공항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테러범 색출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일본인 부녀로 위장한 두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러다 바레인에서 로마로 가는 탑승 수속 중 체포를 하죠.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기에 일본에 인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레인 경찰이 이 부녀를 구금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지시받은 대로 담배 필터에 준비해둔 청산가리 앰플을 깨물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김승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만 김현희는 바레인 경찰이 담배를 빨리 뺏은 덕분에 생존하죠. 청산가리 앰플 자살은 북한식 방식입니다. 그리고 김현희의 신체 검사 중 충치 치료 방식이 북한식이라는 것이 밝혀져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압송되고 안기부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남조선의 북한 간첩에 대한 잔혹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세뇌당한 김현희는 안기부 조사 초기에 일본인 행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자살할 기회를 엿봤죠. 아무것도 모른다며 입을 다물고 있는 김현희에게 안기부는 수갑도 채우지 않고 고문과 협박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죠. 김현희가 그려온 서울의 이미지와 자신이 실제 본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군부 독재의 감시 속에 억압받으며 살고 있다는 나만이 아니었죠. 서울의 거인은 너무나 휘황찬란했고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믿고 있던 남한과 북한의 이미지가 사실은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칼기 폭파 사건이 조국 통일의 과업이 아니라 죄 없는 동포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사 8일 만에 용서해주세요 라는 한국말과 함께 자신이 김현희라는 북한 사람이고 사건의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자백을 합니다. 칼기 폭파 테러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폭탄 테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1990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의 준비 과정과 시행, 도주 계획까지 모든 사건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3월 김현희는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고 북한 대남 도발의 살아있는 증거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4월 특별 사면을 받고 남한으로 귀화하고 안기부 후에는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97년에는 자신의 경호를 맡았던 안기부 직원과 결혼까지 하죠. 북한에서는 처음에 칼기 폭파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남한 정부의 자작극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러나 김정일은 김현희가 칼기 폭파 테러 사건을 자백하고 남한으로 전향을 하자 그때노 북한에 남아있던 김현희의 모든 가족을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김현희를 교육한 노동당과 특수부대 간부들까지 모두 요덕행 열차에 태워버리죠. 아니 근데 지들 소행 아니라며. 근데 왜 가족들이랑 간부들을 수용소로 보내? 지들 지시라고 티내는 건가?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게 88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공작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서울올림픽 참가와 테러 행위 방지를 약속하며 미국을 안심시켰죠. 결국 북한의 갖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합니다. 전쟁을 겪으며 찢어지게 가난해 전 세계 구호물자로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전후 불과 30여 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열등감이 폭발한 북한은 무리하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했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